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전면 허용을 했죠. 기존 증권형 토큰은 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플랫폼주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시간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STO 플랫폼 연관 기업에 다수 지분 투자를 해뒀기 때문에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9.98% 상승했네요. 여기서 말씀드린 람다256은 NH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하이브, YG엔터 등으로부터 약 1,000억 원을 투자받은 블록체인 업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중동 3개국의 원팀 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을 합니다. 최근 이어진 고유가의 수혜를 본 중동 지역에서 이제는 국내 건설업체의 외화벌이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건설주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덕신하우징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주목됐습니다. 이날 덕신하우징은 2.51%, 한미글로벌은 2.20% 상승합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성장 둔화 우려를 딛고 주가를 좌우한 건 실적이 아닌 가입자 수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무려 766만 명이 늘었는데요. 가입자가 중요한 이유는 가입자 수는 곧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 구독료가 다시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면 이는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입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입자 수에는 한국 콘텐츠의 힘도 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체 유료 가입자 중에서 60%가 한국 작품을 한 편 이상 시청했는데요. 그 힘입어서 자이언트 스텝은 시간 외에서 상승했습니다. 2.06% 올랐네요.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증권형 토큰이 이제 좀 개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제 NFT 쪽이 조금 이슈가 됐을 때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샌드박스에서 2년 동안 허가를 받고 또 이제 재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굳이 증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시장에 또 개방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초 정도가 돼야 구체적인 이슈가 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의 좀 수급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단기 상승 이후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단 규제 완화적인 부분과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진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증권사에서도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이슈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은 단기적으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기술 투자가 일단은 뭐 다양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간에서는 뭐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라든지 이런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줬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저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이슈가 많이 희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이제 5,18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 후발주들을 좀 쫓아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너무 높게 이제 시초가 갭을 띄면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4,550원부터 4,920원까지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5,650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가에서 갭을 뜨고 크게 이제 이슈가 아무래도 연휴 이후이다 보니까 새로운 또 이벤트들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 이후에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어서 짧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200입니다. 일단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해당 가격까지 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손절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의 수혜주로 증권사들이 수혜 대상으로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리테일이 많은 순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리온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17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오리온이 이른바 한중 배러, 이른바 4개국에서의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면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전망입니다. 해외 법인의 현지화 효과가 두드러졌고 국내에서는 건강 브랜드의 성장이 실적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인데요. 눈길을 끄는 건 오리온의 해외 법인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전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힘이 빠졌던 KP2E 붐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그 시작은 국내 대표 P2E 코인으로 발돋움한 네오위즈의 네오핀인데요. 네오위즈 홀딩스의 블록체인 자회사 네오핀은 최근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아부다비에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오위즈는 7일 연속적으로 담겼습니다. JYP 엔터는 1분기에도 호실적 전망이 되면서 외국인이 5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스트레이키즈가 회사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콘서트 매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며 또 음반 매출이 견조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분기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업이익을 봤을 때요, 마진율이 거의 과거 20에서 25% 정도였다면 지금은 25에서 40%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쭉 둘러봤는데요.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오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2월 뭐 한 8, 9일 정도 이후부터 한 거래일 빼고는 뭐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개국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잠정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도 적어도 20% 이상의 좀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대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올해도 그런 실적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건강식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법인이 3분기 기준으로 좀 했을 때 11월까지 했을 때 66.8%까지 좀 이런 비중이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의 시장 성장 캐파는 아무래도 국내 내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과자 브랜드들의 좀 활기를 띠게 만드는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들을 많이 좀 점유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매출 캐파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좀 단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스프레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물량 다지면서 다시 한번 좀 전고 좀 돌파하면서 이제 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까지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까지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14만 원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만 2천 원인데 해당 부분이 이전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식음료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걸까요? 네, 음식료 쪽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도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좀 토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온과 함께 불닭볶음면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죠. 해외 여행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을 맞아서 해외 여행 수요는 지난해보다 9,00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증권가는 내년까지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여행주 비중을 확대할 때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하나투어가 코로나 기간 해외 여행과 무관한 사업부를 청산한 점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자, 비효율 사업부라고 불리는 면세와 호텔 사업을 정리를 했고 지금은 사실상 해외여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도 법인과 일본 법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행 수요 회복이 지속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기관은 22일 연속적으로 담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제주항공도 볼까요?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폭등에 3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저가 항공사 주식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여행이 급증하면서 단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LCC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건데요. 기관은 이날 제주항공을 7거래 연속적으로 담습니다. 엔터 안에서는 큐브 엔터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이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면서 큐브 엔터의 실적도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큐브 엔터는 여자 아이들의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죠. 톰보이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그룹에 관심을 높일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기관은 이 시점에서 큐브 엔터를 매수합니다. 5일째 매수했네요. 중국이 한국 국민의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카지노주가 잠시 주춤했죠. 그런데 여전히 고객 유입에 따른 실적 정상화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관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파라다이스 5일째 매수합니다. 기관은 중국발 코로나 정책 변수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5일째 매수했네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큐브 엔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엔터 주들은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이상은 좀 읊어드렸는데 그렇죠. 여전히 저는 뭐 큐브 엔터 조금 최선호주 중에서 하나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톰보이가 사실 실적의 분기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월클로 가는 길을 좀 열어줬었던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의 브랜드력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후발로 나왔던 뭐 누드라든지 뭐 기타 노래들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시더라도 1억 뷰가 넘는 게 8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톰보이 같은 경우는 2억 뷰를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의 뭐 추가적인 MD 매출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전히 코로나 부분들에서 이런 이 오프라인 콘서트 규모 자체가 좀 작았는데 만약에 이제 전면적으로 해제를 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런 콘서트에 대한 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스타디움 같은 데에서 좀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인 팀도 2팀이나 좀 붙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원 팀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사실 이전에 하이브의 BTS 같은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신인 아티스트가 또 2팀이나 나오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엔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따른 뭐 계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또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19,500원부터 25,500원까지 만약에 약간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기회를 봐서 접근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24,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전고점, 최고점을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000원 일단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트와이스에서 이제 여자 아이들로 갈아타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멤버 안에서 본부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멤버는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떤 멤버이실까요? 우기가 아주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PD님과 같은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신인 데뷔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과 함께 최근에 엔터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전에도 이제 3분기였죠.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도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좀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기사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한번 훑어보시면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진 거를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억눌려 있던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점에서의 이런 아티스트의 수요들은 뭐 상당히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엔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모펀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끝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에 먹구름이 잔뜩 들이온 가운데 업종별로 다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모펀드는 삼성전자와 LG엔솔을 실적 앞두고 매수를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금 부자 기업을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기업들이 쥐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갈수록 부각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시총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대비 순차입금이 음수값이 큰 기업으로는 아모레쥐가 있습니다. 순차입금이란 총 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자산을 뺀 것인데요. 수치가 음수면 현재 회사의 빚을 모두 갚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차입금의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재무 구조가 안전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겠죠. 전체적인 사모펀드의 특징주 봤는데요. 이 안에서 한 종목 저희 볼까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카지노주가 이제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좋게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 쪽 VIP 고객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VIP 고객률 자체가 200% 이상 좀 성장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드랍액 자체가 1조대 중반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계 특성상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인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면 홀드율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좀 전망으로 보게 됐을 때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국까지 만약에 하늘길이 제대로 열린다라고 한다면 VIP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드랍액이 5조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 특성상 빠르게 좀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드랍액 자체로 바뀔 수 있는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가격의 상단을 뚫기 위해서 상당 부분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당 부분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뭐 항공이나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한 7, 80%는 거의 다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갖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전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21,0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으로 이전에 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그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카지노주 아래에서 파라다이스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청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